오늘은 3월, 4월 강의에 총강을 할 차례인데요. 등기를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고 지적 앞부분을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빠듯하지만 지적에 대해서 일단 앞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은 비중을 체크하는 걸로 해서 일단 총강을 한 다음에 다음 5월, 6월 강의는 지금 지적을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지적을 다시 이제 시작해서 밸런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은 이제 지적부터 하고 이 요약을 가지고 등기를 진행하는 그런 순으로 해서 다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실 페이지는요,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에 지번의 부여 거기서부터입니다. 159페이지.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지번의 부여와 지번의 변경, 전부 실무적인 접근인데요. 실무를 언급하기 때문에 실무주체 지적소관청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걸 볼 줄 아셔야 되겠고, 지적소관청 시군구죠. 근데 지번의 부여와 달리 지번의 변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번의 변경에 승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제가 밑에 드렸는데요. 암기 쪽에 와 보세요. 그 표 밑에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법령에서 보면 승인이 세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승인도 장관의 승인은 없고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 1, 2, 3 제가 적었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가시적 지적공부의 반출, 요 세 가지를 미리 체크해 두시면 혹시 우리 지적시험에서 승인을 언급했는데 이 세 가지 사안이 아닌 사안을 전제로 승인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또 우리 지적시험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나오면 뭐 틀렸겠죠. 그냥 장관의 승인이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법령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승인이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1 적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뒤에 다 적어 놨고요. 자, 이걸 미리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를 보시면 표의 왼쪽 이 지번의 부여 실무니까 지적소관청이 주어인 것은 맞지만 지역소관청이 시군구죠. 정의를 할 때는 세종시 특별자치시장을 집어넣으라 그랬고, 시군구가 하되 시군구 단위로 한다면 그거는 독특하지 않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구조죠. 그랬으면 특별히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이 지번의 부여라는 실무는 시군구가 하되 동리 단위로 하게 돼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에서 나오는 동리는 지번부여지역이라는 용어로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번부여는요, 시군구가 동리 단위로 하는 행정이다, 독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게 북서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시험에서는 요거를 거꾸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남동에서 북서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틀린 거죠. 또 북동에서 남서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북쪽에서부터 또는 서쪽에서부터 지번을 부여한다 해서 이거를 북서기번법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는 학자들의 의견을 시험에서 내지는 않습니다. 법령 시험이기 때문에 법령에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차례대로라는 것 또는 순차적으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조문에 있고 둘 다 출제가 됐어요. 차례대로 부여한다는 것은 지번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봅니다. 지번 부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실무니까 지번 부여 실무니까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인데 시군구 단위로 한다면 뭐 특별히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정상이니까요. 근데 시군구가 하되 동리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번부여지역이라는 용어까지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갈로에는 조문에는 지번부여지역별로 제가 해석을 해둔 겁니다. 시군구가 하되
동리 단위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죠? 갈로에 들어갈 말. 자, 넘겨보시면 맥 5가 나오고 있고요. 토지동에 따른 지번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를 조문을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적혀 있는 그 공간 그 위에다가 세로라고 적어보세요. 세로 부여하는 거예요. 지번을 세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제가 요 키워드 두 문자만 땄어요. 요거는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세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분할이 나올 거예요. 분할은 위에다가 적어보세요. 위에다가 파생시키기. 그 분할 전에 토지에서 번호를 파생시킨다는 거예요. 합병 쪽을 한 장 또 넘겨보시면 합병이 나옵니다. 합병은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필지로 되는 과정이라고 돼 있죠. 2필지 이상의 토지가 1필지로 되는 과정이 합병이에요. 요것도 동그라미 해두세요. 화살표 1필지. 그러니까 1필지가 되는 과정을 합병이라고 일단 정의를 정확하게 해두시고요. 그러면 합병 대상 토지가 몇 필지든 간에 그 여러 개의 지번 중에서 한 필지로 되는 과정이므로 한 개 고르기예요. 그러니까 한 개 고르기 이렇게 적어두세요. 위에다가. 합병 위에다가 한 개 고르기.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확정 동그라미 해두세요. 확정 동그라미 하고 그 밑에 빨강색으로 제가 밑줄 그어둔 부분이 다 보일 거예요. 다 동그라미 하세요. 확정, 개발, 경위의 좌표 500분의 1까지 다 동그라미 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동의어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적어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동의어 정리 지금 한 거는 아까 뭐 승인이 나오는 것도 세 곳밖에 없다 이런 분석 같은 것들은 다른 일반 기본서 아니면 수험서에 다 없습니다. 저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동의어 정리한 것만 해도 기출 문제를 여러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해서 기억해 두시고, 또 개발지에서 지분부여 방법인데요. 개발하면 개발 후에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거든요. 합병하고 비교하면 개발 후에 여러 필지로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개가 아니고요. 여러 개 고르기입니다. 여러 개 고르기. 자,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지번 부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만들어서는 방법, 파생시키는 방법, 이 둘 다 선택이잖아요. 고르는 게 선택인데 한 개 고르느냐, 여러 개 고르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핵심을 제가 적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물을 때 요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일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러면 그 새로 부여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고 원칙과 예외를 정리하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갈로 안에 있는 거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신규 등록 쪽으로 와보세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일 때 지번 부여의 원칙은 뭐냐? 오른쪽 7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신규 등록지라고 전제를 했고 이 지역은 1번부터 100번까지 지번이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번지 옆에 그 가필지가 신규 등록의 대상이 되거나 등록 전환의 대상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가필지에 몇 번을 쓸까 이 말이죠. 이 지역은 100번까지 쓴 지역이잖아요. 최종 지번이 100이니까. 그러면 이제 100일 쓸 차례잖아요. 만약에 100일을 쓴다면 3번지 옆에 필지에다가 101번을 쓸 차례라고 101번을 쓰면 아까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번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3번지 옆에 101번지 나오면 이미 지번이 많이 단절됐죠. 3번지 옆에 101번이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본번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인접하고 있다는 특징을 살려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지 옆이니까 3의 1 해서 C가 정답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왼쪽에 한번 보세요. 표에 보시면 그대로 제가 그려놨죠. 3번지 옆에 토지에 3의 1이 부여되는 거 이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이게 2번지 옆이었다면 2의 1이 되겠죠. 1번지 옆이면 1의 1이 될 것이고 98번지 옆이면 98의 1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림 한번 보세요. 100번지까지 있는 지역의 토지인데 그 최종 지번에 인접한 토지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원칙을 관찰하면 100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100의 1이라는 복식보다 번호 두 개 쓰는 복식보다 101번을 써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100번지가 마지막 지번이고 거기 인접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 그 다음 번번 101번 쓰는 게 훨씬 보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외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8번 문제를 보세요. 신규 등록이든 등록 전환이든 지분 부여 방법이 똑같으니까 7번과 8번 앞에 나오는 것은 서로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결론이. 그리고 8번 그림에 보시면 최종 지분이 100이고 그의 최종 지분에 인접해 있는 나 필지의 지분을 부여한다면 원칙 관찰에서 100의 1, 이 복식보다 101번이 훨씬 보기 좋은 경우로 예외로 만들어 놨죠. 훨씬 보기 좋으니까 예외로 만든 거예요. 뭐 어거지로 만든 게 아니라 보기 더 좋잖아요. 아까 그래서 7번 그림을 다시 보세요. 왜 3번지 옆에 101번 쓸 차례인데 101번을 못 썼느냐? 지번이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이런 거는 어색하죠. 그러니까 3의 1 이게 훨씬 보기 좋다는 거고 그게 훨씬 더 많으니까 원칙이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면 굳이 100의 1이라고 만들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101번이 훨씬 보기 좋은데요. 자, 왼쪽에 오셔서 다시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예외 두 번째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라고 해보세요. 같은 지번 부여 지역에 속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같은 지번 부여 지역에 속하게 됐어요. 그럼 떨어져 있는데 100의 1이라는 복식을 파생시키는 게 그게 더 어색합니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101번 쓰는 게 훨씬 보기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 필지가 됐다고 해보세요. 이 필지를 제가 200개의 필지를 제가 줄여서 표현을 했는데요. 원칙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의 1, 3의 2부터 3의 200까지 복식을 200개나 쓰게 되죠.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복식을 200개나 쓴다는 거. 그래서 3번지 옆에 101번은 이미 순차성을 깨졌지만 그 한 부분만 극복하면 단식을, 보기 좋은 단식을 200개를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보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예외가 뭐냐 하면 부번 쓰는 게 아니고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을 쓰는 게 훨씬 보기 좋은 경우 세 가지를 찾아둔 거죠. 첫째가 최종 지번의 토지 인접해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 필지로 될 때. 두 문자 따서 제가 키워드로 만들었죠. 최멀여. 최멀여 요거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맞게도 나오고 틀리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문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년이 넘게 시험을 쳤는데 조문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반복했겠어요. 이거 맥 5는요 해마다 나오거든요. 근데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처음 해보니까 뭐 어려워 보이지. 앞으로 계속 이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맞게도 내고 틀리게도 내고 해요. 자, 이제 162페이지로 가시면 분할인데요. 분할에다가 별표 3개 해두세요. 3개. 왜 제가 3개로 해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분할 때문에 틀리시거든요. 근데 분할이 제일 사실은 개념만 잡으시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데 간과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칠판 한번 보세요. 이게 10번지가 있어요. 분할을 한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분할된 토지에 몇 번지를 쓸까? 이거 우리 공부하는 거거든요. 몇 번을 쓰면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10번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의 1. 이게 직관적으로 제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럼, 그 다음 또 분할을 했다. 2차 분할을 했다. 그러면요. 10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분할되면요. 10의 3, 10의 4, 10의 5.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셨던 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120에 12 이런 지번 보셨거든요. 120에 1, 2 이런 거 보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120번지에서 12번째 떨어져 나왔다 이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분할을 아무리 해도 10번지를 분할하면 11번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불가능하죠. 이게 10번지에서 파생되는 번호가 생기는 거예요. 파생시키기라니까요. 떨어져 나가니까 파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1번이라는 새로운 번호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10번 시리즈고 이거 11번 시리즈인데 어떻게 10번을 분할했더니 11번이 나온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요. 그 10번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런 식의 표시가 되는 것이어서 금방 알 수 있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별표 3개 하라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칠판을 한번 보세요. 지금 2번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할 전 지번이 제일 먼저 10번에서 출발했죠. 이 10번이 사라집니까? 사라지면 이상합니까? 일부를 떼내고 있죠. 이 지번이 없어지면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할 전 지번이고요. 분할 전 지번. 이게 분할 후에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 첫째, 분할 후에도 존속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토지를 분할하면 그 지번이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고요. 파생된 후순위 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다들 틀리셔요. 지금은 아는 것 같지만 시험 나오면 이거를 다들 간과하십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 볼까요? 10의 3번지를 분할한다 해볼게요. 그리고 분할해서 3필지가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를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느냐면 이 지번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의 3번지가 왜 없어집니까? 일부를 떼내는데 그 개념을 잡으시라고 이 그림에서. 분할 전의 지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3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0의 5까지 썼다. 만약에 이런 힌트를 준다면, 자, 아까 그랬죠? 후순위 복식 부번을 계속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10의 1, 10의 2, 에 3, 에 4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죠. 그럼 이게 10의 5까지 쓴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부번은 뭐예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10의 6, 10의 7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거를 간과한다니까요. 분할전 지번을 남겨둬야 된다는 걸 간과하고요. 대부분 10의 6, 10의 7, 10의 8 이런 답변을 하는 분들이 정답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요. 10의 3번지를 분할했더니 10의 3번지가 없어져 버려요. 최종 부분, 다음 부분 10의 6, 10의 7, 10의 8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술 아닙니까? 이거 마술? 10의 3번지를 분할했더니 10의 3번지가 없어져 버려요. 놀라운 마술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거를 정답이라고 체크하시는 분이 정답자보다 더 많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 이분은 분할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분할은 일부를 떼내는 거라 이 지번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전의 지번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게 살아남는데 왜 하필 제가 서쪽에 적었을까요? 북서에서 남동으로죠. 북쪽, 서쪽에 선순위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분할에 있어서 지번은요, 분할 전 지번보다 빠른 지번도 안 생기죠. 그보다 후순위, 10의 1보다 후순위, 10의 2보다 후순위, 계속 후순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후순위 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할 전 지번은 분할 후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를 간과하기 때문에 틀리더라라고 통계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 분할 전 지번보다 빠른 지번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분할 전 지번 살아남는데 최선 순위로 살아남는 겁니다. 최선 순위로. 그래서 이 분할 전 지번이 항상 분할 후에 북쪽, 서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10번지를 분할해요. 원칙 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그럼 일단 10번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왜 왼쪽에 부여되느냐? 북서 기번이니까요. 그래서 10번지가 제일 빠르게 평가되니까 서쪽에 갔고요. 그 다음 10의 1, 10의 2가 되겠죠. 그 밑에는 금방 제가 칠판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로 가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게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였대요. 그럼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10번지인데 10번지 오른쪽에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분할이 되는 바람에
건물이 없는 두 필지와 건물이 포함된 분할지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분할된 세 필지 중에 어느 쪽이 경제적 가치가 제일 클까요? 건물이 있는 필지가 더 크겠죠. 건물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제시대 때부터요, 건물이 있는 토지에 우선권을 줬어요. 자, 집안에서 우선권을 주는 게 뭘까요? 선순위 주는 거예요. 선순위. 그럼 다시 분할에 있어서는 선순위가 뭔가요? 칠판을 보세요. 분할 전의 지번보다 빠른 집은 안 생긴다고요. 후순위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분할지에 분할 전 지번이라는 선순위를 우선 부여하게 돼 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선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권 주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분할지 맨 오른쪽이 분할 전 지번 최선순위 10번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건물이 있다고 예외가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토지는 원칙인 북서기번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쪽에 10의 1 그리고 오른쪽에 10의 2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세 필지로 분할됐는데 건물이 중앙에 있는 필지에 위치하고 있죠. 그럼 그 중앙이 건물이 있는 토지에 일단 분할전 지번 최선순위를 먼저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원칙 북서기번이니까 서쪽에 선순위 10의 1 그리고 10의 2가 오른쪽에 배치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분할된 아래 세 필지 지번은 뭘까? 일단 10의 3번지를 분할해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 10의 3번지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할전 지번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최선순위니까 제일 북쪽 서쪽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10의 3 그리고 10의 5까지 썼다는 힌트를 줬죠.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은요, 10의 6부터 쓰면 되잖아요.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10의 3, 10의 6, 10의 7. 자, 10번 그림을 보세요. 건물이 있는 토지가 분할이 돼요. 이게 건물이 있는 순간 예외가 적용되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 분할지에 분할전 지번이라는 선순위를 무조건 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맨 오른쪽에 분할전 지번 선순위가 무조건 가게 행정을 해왔고요. 나머지는 원칙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북서기번. 그래서 왼쪽이 10의 1, 중앙이 10의 2가 됩니다. 정답은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합병은 1필지가 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제대로 개념을 잡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번을 골랐을 때 거기 그림 보세요. 원칙 그림에 보시면 10의 1, 11, 12 세 필지가 있는데요. 어느 게 제일 빠르냐 그러면 10번 시리즈가 제일 빠른 거죠. 10번이 있어야 11번이 나오니까 10의 1이 제일 빨라요. 하지만 하나 고를 때 10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번 중 선순위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번으로 되어 있는 것, 즉 번호 한 개로 되어 있는 게 단식이거든요. 번호 한 개 쓰는 게 단식이에요. 두 개 쓰는 거는 복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의 뜻이요, 지번을 골랐을 때 본번으로 되어 있는 단식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요, 10의 1 본번과 부번, 11 본번, 12 본번, 이 중에 뭐를 제일 먼저 고르느냐, 본번으로 되어 있는 단식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은 제일 선순위지만 복식이라는 이유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11번과 12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지금 본번으로 된 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골라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죠. 두 번째 적용하는 기준이 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뭐 번호만 적어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선순위고 그 다음이고 하지만 지번을 고르는 방법이 본번 중에서 일단 고르고, 선순위는 아무리 선순위라도 복식은 탈락이고요. 일단 본번 중에서 고르고, 그리고 한 개 골라야 되니까 또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죠. 그게 선순위라고요. 그러니까 본번 중 선순위. 그래서 결국 11번이 합병 후의 지번이 되는 거고요. 12번도 결번이 됩니다. 아까 탈락이라 그랬는데 우리 지적학에서는 그 탈락을 결번시킨다 그러고요. 결번된 지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해서 연구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번대장이라는 말도 시험에 3번 냈습니다. 맞게 2번, 지번대장이라고 틀리게 1번.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요. 그 위에 예외 쪽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 지금 위아래로 줄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구별이 안 되시는데 실제 조문에는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봐두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시험에 사례 문제로 내는 것보다 법령의 표현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발견하고 줄을 긋는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출문제하고 문제풀이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문제풀이에서 조문을 체크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11번 보세요. 합병된 아래 필지의 집어는 몇 번일까? 뭐가 떠오르셔야 됩니까? 본번 중 선순위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본번 중 선순위. 이건 금방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B 11번이 되고요. 12번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2번지가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합병한 토지의 소유자가 우선권을 행사하면 그거를 써주게 돼 있고요. 그러면 예외가 되는 거잖아요. 11번을 안 쓰고 12번을 쓰니까. 근데 우선권, 건물이 있는 12번에 우선권이 있는데 그 우선권 행사 안 하면 그냥 원칙대로 본번 중 선순위 11번지가 되는 거죠. 맞게 적어 있는 게 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지의 지분 부여 방법이요. 확정 개발 경유의 좌표 500분의 1 이 단어를 동의어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 어느 수험서에도 없어요. 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푸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중요한 힌트로 다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그 왼쪽에 상단에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분 부여 방법, 그거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분 부여 방법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확정과 개발 요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두 문장만 해도 기출문제 한 문제거든요.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측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어요. 확정 개발 경외의 좌표. 경외라는 말은요, 경도의 경, 위도의 위, 그 의자가 기계의 의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오를 의자 쓰는 기계의 의자. 우리 조선시대 때 혼천의, 간의 하듯이 경위의라는 게 기계 이름이지 의가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위의라고 해서 좌표를 분석하는 기계고요. 그럼 이 경위의라는 기계를 통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좌표를 분석했겠죠? 경계점의 좌표를. 그래서 그 좌표를 공시해야 되니까 장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등장하게 된 거고요. 이 좌표까지 분석한 지역에서는 토지대장 등록 베이스고 도면은 지적도고 그 지적도의 축척이 대부분 50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어로 정리해 두시고 문제를 깔끔하게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의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규정 준용이라고 나와요. 준용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지번 변경의 번 동그라미, 행정구의 개편의 개 동그라미, 축척 변경의 축 동그라미. 요 세 개가 이 확정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그림하고 원칙 예외를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금 넘어가는데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보충하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려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그림을 제가 인용했어요. 이거를 지제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중개사 교재에는 없습니다. 이런 그림이 설명의 자체가.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충 설명 드리려고 혹시나 난이도 상위 문제로 낼 수 있을까봐 제가 인용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뭐 읽고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하고 그럴 거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뭐가 나왔는지 지금 체크해 드리는 게 나온 거예요. 준용한다. 확정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 규정을 준용한다. 번개축. 그거 기억하시는 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여러 번요. 그 다음에 준공 전 지분 부여 신청 있잖아요. 밑에 전 동그라미 하시고 요거는 끝에 적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준용과 적용 차이가 있습니다. 준용은 다른 사안의 조문을 똑같이 쓸 때 준용한다라는 입법 기술을 사용하는 거고요. 동일 사안이면 준용이라는 말을 쓸 수 없거든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이건 동일 사안의 시점만 다른 거예요. 자, 왼쪽에 확정 개발 경위하고 용어 정리하셨잖아요. 그게 도시개발 사업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준공 후라고 적어보세요. 준공 후. 도시개발 사업 옆에 준공 후라고 적어보세요. 준공이 공사 시작한 겁니까? 끝난 겁니까? 끝난 겁니다. 준공 완공입니다. 그래서 완공 후의 지분 부여 방법을 오른쪽 그림으로 현란하게 설명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미리 사업 계획도 가지고 지분 부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래? 위의 방법 그대로 적용한다고요. 준공 후의 방법을 준공 전에 미리 신청해도 똑같이 해준다고요. 그럼 이거는 다른 사안입니까? 동일 사안의 시점만 다릅니까? 시점만 다르잖아요. 준공 후의 방법을 준공 전에 미리 신청해도 적용해 준다는 거니까 동일 사안인데 시점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준용이라는 말을 쓰면 법리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용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해드린 4개를 맨 밑에 아래쪽에 보세요. 166페이지에 암기글에서 번개, 축전 이 4가지는요. 조문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하지만 번개, 축 3가지는 사안이 다른 사안이어서 준용이라는 말을 쓰고 준공 전에 저는 갈로로 해서 약간 다르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르죠. 준용이 아니고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준용은 법리적으로 다른 사안일 때 준용이라서 3개밖에 없고요. 그 3개를 묻는 시험도 여러 번 나왔죠. 자, 오른쪽 보시고 13번 문제는 나중에 푸십니다. 혹시나 해서 보충하는 문제고요.